안녕하세요. 종교들입니다. 오늘은 8월 23일 화요일 장 마감하고요. 오늘 코스닥은 1.56%, 코스피는 1.10% 하락 마감하였어요. 오늘 투자자 현황을 보더라도 외국인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코스피는 마지막에 그래도 끌어당겼네요. 장 막판까지 팔다가 장 끝나는 날 뭐 기관하고 크로스 했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고요. 개인 물량은 그대로다.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어, 오전 내내 좀 팔다가 오후에 좀 땡겼다. 그리고 개관이 팔았다. 라고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랬든 저랬든 최근의 흐름을 좀 보면요. 외국인 매도세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에 비해서 개관 투자자들의 매도세는 좀 더 나온다. 결국은 시장의 조정을 누가 기존의 주가가 하락했을 때 받았던 기관이 물량을 던지면서 누구 개인과 외국인이 받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번에 하락은 조정이긴 조정이지만 눌림보다는 좀 더 강한 조정이지만 이 조정으로 인해서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는 확률은 없는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기에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매도세가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관은 뭐 몇천, 몇억, 몇 조를 쳐 팔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말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 매도세는 누구? 외국인들의 매수세로만 돌아서면 그냥 다 메꾼다. 개인과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요. 지분을 따지면 50이 외국인이고 개인이 뭐 20이라고 보는 거고 기관이 30이다. 뭐 이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요거 두 개 합쳐봤자 얘네들밖에 안 된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러면 얘네들만 흐름이 어떤지를 보고 지금은 눌릴 때 잡아야 될 종목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 팔고 관망해야 되는 자리인 건지가 확연히 눈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흐름대로 현재는 움직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피 결국 요 박스 안으로 들어왔죠. 그죠? 요게 이제 이 갭자리 메꿀 거냐 메꾸지 않을 거냐만 체크하시면 돼요. 이제 다 왔다라는 거죠. 내일 아니면 모레 안에 뭐다 바닥을 잡고 턴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상했던 자리까지 누르고 내려온다라는 거고요. 그래도 이 갭자리는 메꿀 확률이 높다. 그럼 2415포인트 혹은 2408포인트 정도까지 열어놓자라는 거고, 글쎄 뭐 시장에서 정말 또 금리 인상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또 같은 거를 또 재탕하고 있죠, 계속. 더 이상 뭐 나올 만한 게 없으니까. 그 재탕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겠지만 결국엔 개인들 물량을 좀 더 털어내고 좀 더 저렴하게 지들 물량, 외국인들 물량을 늘리기 위함이라면 여기 갭자리를 메꿀 거냐 메꾸지 않을 거냐의 관점이다. 여기면 2385에서 2373포인트 부근인데 사실상 이 자리까지 메꾼다는 건 올해는 정말 답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에. 시장에 굳이 큰 돈 넣지 마라. 그럴 거면 그냥 미국 기업 사라. 한국 기업은 별 볼 일 없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시장에 힘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나마 요 갭자리는 메꾼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매물은 때리지 않아야 횡보하는 흐름이라도 올해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좀 보자라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 아직 이 775포인트 부근 뭐 도달하지 않았고요. 뭐 이랬든 저랬든 일단은 요 갭자리 매꾸로 내려왔다. 결국엔 뭐 했다? 메꿨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코스피가 약간 애매하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 코스피는 이 갭자리를 안 메꿨어요. 그러면 한국을 대표하는 코스피는 이 갭자리를 안 메꾸고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여기서 턴하면 코스닥도 턴한다라는 거고
그죠? 결국엔 코스닥이 좀 더 누르면서 코스피가 요 자리를 메꿀 거냐, 아니면 여기서 턴하면서 코스닥은 찍을 자리 찍고 이제 반등할 거냐, 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혹여나 코스피가 저 갭자리를 메꾸러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면 775포인트 부근까지는 일단은 열어놓고 대응하자라는 거예요. 결국엔 지금의 이 자리도 단기 지지의 라인이다. 하지만 오늘 뭐 미국 시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자리를 굳이 여기서 그냥 그대로 미꾸를 달 수도 있지만, 그냥 내일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양봉으로 쫙 올라오면서 이 자리를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해되시죠? 뭐 그거야 어차피 시가 형성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이미 오늘 시장은 끝났으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맞춰서 보시면 된다. 결국엔 코스닥도 현재 이 자리, 이제는 요 코스피와 코스닥처럼 요 자리를 메꾸느냐 메꾸지 않느냐의 관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런 관점으로 시장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에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인버스는 말씀드린 대로죠. 계속 움직이죠. 차트는 거짓말을 안 한다. 정말 이 회사의 호재가 강하게 혹은 악재가 강하게 터지지 않는 이상 차트의 흐름은 크게 달라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고버스도 보시면 요 추세 밀고 내려가서 어디 2,950원 위와 3,000원 사이가 뭐 하는 자리?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런 관점과 요런 관점으로 이어진다. 지금의 자리가 뭔 자리? 오버슈팅, 언더슈팅 자리. 그러니까 오늘 시가 갭 띄워놓고 누를 때 어디? 이 3,015원 위에서 지지 받아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박스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내일 3,100원 위로 안착하는지, 혹은 3,015원 이탈하는지, 요 언더슈팅, 오버슈팅 자리로 다시 기어 들어가는지 아니면 버티는지만 체크하시면 된다. 결국에 이제는 여기 박스권이 아니라 여기 박스권에서 놀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시장은 눌러놓고 강한 반등보다는 고점과 저점 대비한 50% 사이에서 뭐한다? 횡보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여기와 여기에 대한 요 기준이라는 거죠. 요 기준. 고버스가 아까 그 위에서 놀면 얘도 이 위에서 논다라, 밑에서 논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버스가 밑으로 빠지면 그 오버슈팅, 언더슈팅 자리로 빠지면 얘는 이 위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에너지 관련주 GSE 뭐 상승했었죠? 오늘 상승했고, 뭐 곡물 관련주들도 움직이긴 했지만 오전에 곡물주들이 좀 움직이고 오후장에 시장 빠지면서 같이 빠지고, 그러면서 이 에너지 관련된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이 또 움직였다. GSE는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예상한 흐름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봐야 될 종목,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봐야 될 종목, 보지 말아야 될 종목이 나눠진다라는 거고, 그럼으로써 시장은 하락하지만 그래도 지수를 강하게 밀어 제끼는 시장이 아니라 외국인들은 밑에서 받는다 그랬죠. 위로 쳐올리는 흐름은 없지만 밑에서 받는 흐름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의 우량주가 될 수 있는 시장을 좌지우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시총이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는 중대형주 위주로 수급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잡주들은 들락날락 할 거고.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흐름을 먼저 또 봐야 되겠죠? 자, 삼성전자 보면 이 6만원을 이탈했죠. 그러면 이제는 제가 저번 주 영상이었나요? 이번 주 영상에 삼성전자 말씀드렸죠. 이랬든 저랬든 뭐 해야 돼? 얘는 요 박스권을 유지해야 돼요. 얘는 웬만해서는 이탈을 하더라도 빠르게 뭐 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결국엔 6만원이 관건이라는 거고, 밑으로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는 58,000원까지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예요. 58,000원이 이탈하면 추가 하락을 기대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삼성전자는 뭐다? 국민 주식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의 상승은 끝이 났다. 결국 삼성전자를 메꿀 또 다른 대항마가 움직여야 된다. 즉 시장은 버티거나 상승하더라도 삼성전자는 버티거나 하락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던 수급이 다른 쪽으로 바뀌어간다. 무조건 국민 주식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삼성전자를 대응할 만한 이 삼성전자를 메꿔줄 지수를 메꿔줄 종목들 여러 개로 포진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삼성전자 하나만 올렸다면 지금은 이걸 가지고 최소 5개에서 6개의 종목을 올리면서 지수를 또이또이 맞춘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넉놓고 있을 종목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한국 주식에서는. 왜? 미국 주식이 아니니까 그래요. 미국은 실적에 맞춰서 반영이 되고 그만큼 주가가 움직인다. 결국엔 어릴 때부터 뭐 부모가 주식 한 주를 혹은 몇 주를 용돈 대신 생일 선물 대신 사준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다. 용수철처럼 움직인다라는 이유가 우리 시장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날고 기어도 이런 표현이 맞겠죠? 삼국지로 따지면 위초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가 형편없더라도 여기 뭐 관우, 유비, 장비, 뭐 조조 혹은 뭐 여포까지 다 있다고 쳐요. 다 있다고 쳐. 다 있다고 치고 여기는 튼튼해요. 근데 뭐 제갈손 뭐 기타 등등 그냥 평범한 애들만 잔뜩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한테 물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 같은 경우는 다 별론데 한 명만 강해. 얘가 엄청 강해. 뭐 얘네들보다 엄청 강하더라도 단독으로 봤을 때 얘가 강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별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강하지만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면 삼성전자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남의 보는 눈에는. 왜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라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만 강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냥 그렇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꾸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얘는 58,000원 기준이고 많이 잡아도 57,500원이다. 이 자리 이탈하면 추가 하락 기대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추가 하락을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못해도 5만원 초반까지는 한 번 정도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다. 일단은 54,000원 깨면 무조건 5만원 한 번 정도는 흔들어 대야만이 끝이 난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 끝을 내고 나서 강한 반등은 솔직히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라고 봐야 된다. 이해되시죠?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괜찮기는,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인데 이제는 뭐 아니면 도의 자리를 하는 거예요. 뭐 아니면 도의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켜줄 자리 56,500원까지 있다 하더라도 요 자리까지 내려가면 얘는 요 밑에서 박스권이에요. 어디? 56,000원에서 6만원 끼고 박스. 요 위로 올라오면 요런 박스.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 밑에서 움직이는 확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54,000원 혹은 5만원 정도는 한 번 정도 확인하고 갈 확률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빠지는 거는 아닐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어요. 제가 보는 차트 기준은 그렇습니다. 꼭 정보 그런 건 저는 안 보니까요. 차트로만 보면 그렇다라는 거고. 자, 조강 ILI 기존의 무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빠지고 나서 다시 반등하는 구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반등의 구간은 예전 영상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이 종목은 여기 기준이거든요. 2,050원 기준으로 이 자리를 버텨내야만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2,400원인 거고,
요 자리를 못 버텨내면 당연히 밑으로 밀릴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즉, 요 자리에서 뭘 했다? 그냥 갭으로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1700원까지. 밀고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을 시켰어요. 어디까지? 1550원까지. 결국 여기에 대한 갭 자리를 다 메꾼 거예요. 메꾸고 나니까 바닥을 확인하니까 다시 올라올 때 1700원을 한번 확인하고 다음날 뭐 했다? 거래를 빵 터트렸죠. 왜? 요 1700원이 기존의 갭으로 밀었던 자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갭 자리는 뭐 한다? 강하게 한 번에 빠르게 회복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자리를 회복하고 나니까 윗꼬리가 달리는 거고, 그러면서 거래가 빠지니까 한 차례 눌러놓고 다시 오늘 올리는 자리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은 사실상 이 종목이 가는 종목으로 갈 거라면 첫 번째 갭을 안 메꾸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 종목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 이해할 수 있는 자리는 여기까지예요. 요 밑에는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를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은 뭐다? 강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결국 지금의 이 자리가 설거지냐 또 한 번의 상승을 위한 자리냐는 2150원을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못하느냐고요. 밑으로는 이제는 좀 길게 볼 필요도 없다. 뭐 원래 스윙의 종목으로 따진다면 이 종목이 1850원까지 1800원까지는 견뎌도 되는 자리긴 한데 사실상 이 자리까지 견디면 다시 올라올 때 지금의 고점을 넘길 확률은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냥 뭐 한다? 횡보한다. 그렇지 않고 단기적인 관점, 지금에 들어왔던 이 수급을 꾸준히 이어갈 거냐 말 거냐는 2150원을 넘기느냐, 그리고 2150원을 넘기면 2350원에서 2400원까지 열리는 자리가 한번 나오고요. 그러지 못하고 밑으로 눌릴 때 1980원 이탈하면 뭐해라? 큰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박스권이다. 1980원 종가 이탈하면 다음날 빠르게 회복 못하면 그냥 여기 박스권이다. 박스 치고 횡보하는 척 하다가 한 번 더 밀고 올라올지 아니면 여기서 박스권을 유지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엔 그런 흐름인 거고요. 요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2150원 우선적인 거고, 그 자리에 올라서야만이 2350원에서 2400원대 볼 수 있고 오버슈팅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는 2550원 부근 정도까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최근에 박셀바이오가 좀 많이 움직였었죠? 뭐 ST큐브랑 같이 해서 좀 움직였었고, 며칠 전에 ST큐브 한번 눌렸을 때 제가 영상을 한번 찍었었죠? 그죠? 요 자리 2만원대 여기 지켜주면 한 번 정도 올라온다. 어디까지? 23,400원 정도까지. 그죠? 단기적인 반등을 딱 눈에 보여지는 거야. 이 자리를 뚫어내야만이 더 가요. 못 뚫어내고 이제 밀리면 얘는 쳐다볼 필요 없어요. 당분간. 왜? 기껏해야 횡보할 거니까. 그럼 박셀바이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10만원을 확인한 자리인 거고요. 단기 관점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뭐 하는 자리? 기존의 자리가 10만원대예요. 요 자리죠. 요 자리대. 그럼 지금은 요 안에 갇혀 있는 거고, 79,500원에서 103,000원 부근 사이에 들어와 있는 자리인 거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는 84,000원. 84,000원이 여기네요. 요 자리를 이탈하냐 하지 않느냐예요. 오늘까지는 나쁘지 않다. 기존에 윗골이 달고 눌렸던 거래량이 터졌던 요 자리에서 일단 지지는 받은 거예요. 1차적으로 지지를 받고 거래가 줄은 이 거래량으로 이 거래량을 뭐 했다? 흡수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내일 당장 빠르게 치고 못 올리면 뭐다? 무조건 84,000원 확인하러 내려온다. 여기서 84,000원을 유지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고요. 84,000원 유지 못하면 그 다음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자리는 78,000원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결국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자리 유지한다면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다시 한번 혹은 상단을 뚫어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고, 요 자리를 뚫고 내려앉는다면 여기에 대한 단기적인 박스권을 만들 수 있다. 여기냐 여기냐예요. 그죠? 그리고 이 반등이 84,000원을 다시 뚫어내는 흐름이 안 나온다면 어디까지? 7만원 초반까지 한번 밀려야 기술적 반등이 8만원 부분까지 또 한번 나올 수 있다 라는 기준으로 이 종목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HMM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종목인데, 기존 영상에서 요 자리였나요? 어디였는지 하도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제가 추가 하락이 나올 거다, 이 종목은 바로 못 간다 라고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들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판단하고, 뭐 최근에 나온 뉴스는 뭐 이제 공공 회사가 아니라 공영화가 아니라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고, 민영화가 되려면 이 종목이 팔려야 된다라는 건데, 시총이 적은 부분이 아니에요. 그죠? 시총이 적지 않다라는 거고, 그만큼 시장에서 조선주가 좀 움직이면서, 문재인 정부 때 조선주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면서 마지막에 피날레를 했다라는 거고,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조선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이 종목은 날아갈 자리가 아직은 안 나온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럼 결국엔 이 22,000원이죠? 오늘의 이 저점 자리, 지금의 자리를 유지할 거냐 하지 못할 거냐고요. 요 자리를 유지 못한다면 19,800원, 결국 2만원까지는 한 번 정도 눌러낼 수 있다. 결국 현재의 자리는 요런 박스권에서 위에 대한 오버슈팅 자리와 밑에 대한 언더슈팅 자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뭐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살아나는 흐름, 결국에는 뭐 뉴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일 수 있지만요, 대부분 이 차트 상에서 뉴스가 나올 수 있는 자리냐 없는 자리냐가 판단되거든요. 지금은 나올 뉴스가 없다라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 종목이 못해도 17,000원 혹은 18,000원 밑에까지 누르는 자리가 한 번 정도 나타날 거냐 나지 않을 거냐고요. 그런 자리를 빠르게 가면 갈수록 뭐다? 그때서야 뭐가 나올 거다? 뉴스발 한번 나오면서 거래량 터트릴 확률이 높아요. 결국 민영화가 되기 위해서는 시총을 낮춰야 돼요. 누가 사갈 거냐 이거죠. 실적이 좋은 회사도 아니고 맨날 적자 내다가 그나마 문재인 정부 때 밀어줌으로써 돌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별볼일 없는 거니까 해먹을 때 한번 제대로 해먹은 거예요. 뭐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고버스처럼. 고버스도 미친듯이 위에서 쳐 눌렀죠. 어떻게 보면 이런 흐름을 똑같이 만든 게 고버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주봉의 관점으로 보면 아까 그 월봉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죠? 미친듯이 밀어놓고 밑에서 미친듯이 뭐한다? 평단가 조작한다. 누구? 기관과 외국인들은. 개인은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다가 결국엔 개인만 무지하게 물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의 이 자리에서 2만원을 기준 잡고 2만원을 유지할 거냐 하지 못할 거냐고요. 더 좋은 거는 22,000원대에서 유지하는 게 가장 최상의 그림. 그렇지 못하더라면 밑으로 10% 열어놓는 2만원 부근 위에선 버텨야 된다라는 거고, 이도저도 안 되면 이 종목은 18,000원에서 14,000원을 한번 찍어야만이 강한 기술적 반등이 한 번 정도 올라올 수 있다. 50에서 100% 정도 나올 수 있는. 기껏해야 뭐 요런 자리까지 뚫어내야 기껏해야 다시 3만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차트의 흐름상 그렇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무조건 맹신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아무리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대체할 만한 무언가가 나타나면
그 종목은 빠진다. 그런 사전 작업을 누가? 외국 기관들은 미리미리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삼성전자 보더라도 이런 관점이죠. 지수가 올라오고 똑같이 오르고 지수가 빠질 때 삼성전자 뭐 했다? 버텼다라는 거죠. 버텨내고 지수가 여기서 조금씩 올라오면서 횡보할 때 이 종목을 그때 미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빠질 때는 다른 종목으로 처음 밀어갖고 단가를 미리 낮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들이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지수가 버틸 때 삼성전자를 밀면서 뭐 한다? 치고받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지수끼리, 그 종목들에 대한 시총끼리. 그런 작업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 종목도 그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일사료. 맨 처음에 올라올 때부터 말씀드렸던 종목 7,500원대까지 한 차례 슈팅 나오면 나올 수 있다. 그 자리 오늘 결국 확인했다. 그죠? 결국 요 박스권과 동일할 수 있는 요 박스권에 대한 한 차례 눌러놓고 이 박스권 하단을 때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요 박스권 하단으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 주저앉을 거냐. 이해되시죠? 최근에 뭐 이제 다시 또 하반기 되면 이제 가을이죠. 추수하는 시절이 오면 이제 뭐 곡물이 어쩔 거다 저쩔 거다 말이 곧 나올 거라는 거고요. 그 흐름을 해서 유지하는 부분을 만들어낼 거냐. 오전에 곡물주들이 올랐다고 오후에 다 빠진 이유는 단기적으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한일사료, 고려산업 위 먼저 찍었고요. 고려산업,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원, 또 대주산업, 여타 등등등의 종목들이 단기 고점을 때렸다라는 거예요. 때렸고 그나마 시장에 돈이 없으니까 그나마 미래, 고려, 한일, 한탑도 그러나? 한탑도 때리긴 했는데 한탑까지만 요런 종목에만 수급을 넣고 그 외의 곡물주들은 수급이 약해요. 수급이 약해요. 기존에 상승했던 거에 반도 안 터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대장으로 치면 못 가는 거예요. 팜스토리도 딱 2,940원 찍죠. 어제 영상에서 다른 애들 멈춰 있으면 얘가 한번 갈 거다. 그래도 많이 못 간다. 그 자리가 딱 2,940원. 그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나마 아직은 요 종목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단기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밑으로 밀릴 때 이 종목 6,450원 요 자리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봐라. 요 자리 이탈하면 단기적인 파동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곡물주 그냥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땡. 이해되세요?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땡. 결국 시장이 좀 빠질 때 얘가 그냥 한번 단기 슈팅 해서 헤쳐먹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이 종목들 곡물주들이 가려면 오늘 오전에 시장이 빠질 때 올랐고 오후에 시장이 더 빠질 때 얘가 눌렸죠. 그럼 이제 뭐 시장이 반등할 때 이 종목들이 따라가야 주가가 레벨업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오를 때 주저앉는다. 시장이 빠질 때 시장을 거스르는 종목은 사실상 거진 없다. 이 종목 가볍다.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시총은 있지만 그냥 잡주 개념으로 우리는 느낀다. 곡물주들. 그러면 시장이 눌리면 누군가는 판다. 그러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올랐으니까 무서워서 오후에 판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반등할 때 오늘 누를 때 오후에 누를 때 눌렸으니까 내일 반등할 때든 혹은 한 번 더 누를 때 버티는 그림 만들어 놓고 시장이 어느 정도 다시 방향을 잡을 때 따라서 움직이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추세를 이어간다. 그렇지 못하면 주저앉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가기 위해서 시장이 미친듯이 빠질 확률은 좀 드물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시장이 빠져도 이 종목들은 빠져요. 못 간다라는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곡물주 곡물 사료값이 올라가네 젖지네 하더라도 다 먹고 산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쌀이 안 나오면 밀가루 먹으면 되는 거고, 밀가루 안 나오면 쌀가루 먹으면 되는 거고. 그죠? 기름 안 나오면 물 넣고 튀기진 못하더라도 뭐 볶아 먹으면 되는 거고, 삶아 먹으면 되는 거고, 뭐 어떻게든 먹고 산다라는 거죠. 이 회사에 만한 뭐 긍정적인 호재가 무조건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6,450원 이탈하냐 하지 않느냐 꼭 체크. 위로 7,500원 뚫어내느냐 뚫어내지 않느냐. 뚫어내면 요 박스 안으로 들어선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